네, 반갑습니다. 엠마 용서 차성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옛날에 멈추었던 군종 장교설을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들도 있고 최근에 질문도 좀 들어와가지고요.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 군목은 보통 개꿀이지 않나요? 바깥의 목회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고 좋고 그런 곳이지 않나요? 요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그런 얘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팩트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분명히 개꿀인 부분이 제가 봐도 있고요. 또 동시에 그렇다고 아주 개꿀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힘든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군목이 개꿀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제일 큰 꿀은 제가 느꼈던 제일 큰 꿀은 장학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목 선발 시험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보고 이때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그러니까 백석대학교 기준으로는 대학원까지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총 이제 대학교 3년 플러스 대학원 3년 7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교단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장학금을 다 주는 데도 있고 장학금을 하나도 안 주는 교단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고요. 참 이게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꿀이냐면은 일단은 급여가 꿀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급여. 일반적으로 군목이 임관을 할 때 중위 혹은 대위로 임관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특수장교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에서 경력이 쌓이면 그것도 군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년 이내면은 중위로 임관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년 이후가 되면은 대위로 임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참 이 중위 대위가 월급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공무원 봉급표, 군인 봉급표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위 대위 넘어갈 때 거의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뻥 뛰거든요. 그래서 대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받았으니까. 대위 기준으로 급여가 초봉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달에 세후 받는 게 아마 24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230 정도? 230이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명절마다 보너스 들어오죠. 명절마다 대충 한 120이 두 번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거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뭐라 하더라? 그 등급에 따라 받는 포상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모두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대충 잡아서 한 20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받는 급여가 대충 한 3천 정도 돼요. 초봉이. 그러니까 세후 3천 정도 되고 이거는 그 추가 근무를 안 찍었을 때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공군은 추가 근무를 보통 안 찍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육군 해군은 다 찍어요. 보통 찍으면은 추가 근무를 맥스까지 다 찍거든요. 보통 왜냐면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천이 초봉이고 추가 근무까지 다 찍으면은 저도 안 찍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3,500 정도까지 연봉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더 받나? 그치 한 3,700, 800까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봉이 3,800인데 우리가 이제 군목들이 보통 임관하는 나이가 대략 27, 그러니까 빨리 하면 27에서 대충 30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임관해서 3년을 복무하게 되는데 이 나이 때 이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역자는 흔치 않죠. 거의 뭐 전국에 1% 될까 말까 하는데 일단 이 급여가 나오는 게 너무 안정적이고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매년 또 호봉이 매년 상승되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사정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사람이 적게 나온다고 덜 받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에 지장 받지 않고 꼬박꼬박 잘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장점이냐면은 공무원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증이 나오거든요. 저도 공무원증을 이제 갖고 다녔었는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바깥 사회에서 보면은 그 공무원 되기 위해서 엄청 빡세게 공부하잖아요. 노량진에서.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공무원증을 내가 갖고 있다니 참 그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의 혜택이라면은 이제 공무원 복지. 그러니까 간혹가다 무슨 옷 매장이나 가전 매장에서 공무원들한테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옛날에는 엄청 컸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큰 적은 아닌데 어떤 복지가 좋냐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노동 관련된 복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육아 단축근무. 그러니까 아이가 만 3세 이하의 아이가 있으면은 매일매일 1시간씩 적게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거나 아니면 늦게 출근하거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근무 혜택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역시 공무원의 핵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금이겠죠. 네,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면은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평생 동안 이제 그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공무원으로 혜택은 아니지만 이거는 군인으로서의 혜택인데, 그 군인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 특히 제일 좋은 게 PX. 네, PX가 이용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PX 아시는 분인지 뭐 미필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뭐 간단하게 말해서 군대 안에 있는 매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저렴해요. 거기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웰치스. 우리 보통 바깥에서 웰치스 한 캔에 얼마죠? 1,800원, 2,000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웰치스 한 캔에 네, 330원인가 그렇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죠. 네. 돼지바도 하나에 300원, 아만나 아이스크림 280원. 그런 식으로 과자, 화장품, 주류, 그다음에 그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싸기 때문에 이런 거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꽤나 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꿀은 담임 목회를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근데 요거는 부대마다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부대가 굉장히 좋은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좋았냐? 일단은 다른 부대에서 간섭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뭐 상급 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간섭이 별로 없는 부대였고, 또 부대 안에 병사들 말고 장로님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시냐면은 그 부대에 근무하시고 전역했는데 민간인이지만 계속 그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예비역 장로님들이 있으면은, 예비역 장로님들이 많이 있으면은 약간 좀 이분들도 간섭하고 어쩌고 할 때가 많은데 그분들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단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예배도 내 마음대로 빌딩할 수 있고 교회 공간도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바깥에서 사역하면서 느꼈던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보고 다 시연해 볼 수 있는. 근데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게 설령 실패해서 사람들이 준다고 뭐 내 생계가 위협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모든 시도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만약에 이런 단임 목회할 환경이 된다면. 이런 점에서 정말로 어 군목 개꿀 아니냐? 부정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역시 군목이 힘든 부분도 있죠. 자, 첫 번째로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우리 군종장교 엄청 놀고 먹고 하던데요. 뭐 이것도 역시 부대 사정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도 있겠는데, 보통은 어떤 정해진 일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육군을 좀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공군이지만 육군이 제일 바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군종장교의 계급이 절대 낮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대에서 맡겨진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그 정훈 참모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규모가 있는 부대 같은 경우는 군종 참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군종 참모는 뭐냐? 군종부 일을 전체를 총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삼종교에서 발생하는 혹은 그 이상의 종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그런 종교 문제를 다 관리해야 되고, 그 종교가 이 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참모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군종 참모가 되면은 이제 부대 전체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훈련할 때 군종부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군종 참모로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주요 훈련 같은 거 있으면 다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근데 훈련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육군에서 전방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막 그 교회 텐트 막 들고 다니면서 야전에 설치하고 막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군종 참모인 동시에 또 교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로서. 근데 담임 목사가 관리해야 될 부서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우부. 이건 누구냐? 병사들. 병사들이 나오는 신우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군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대나 그 부대에 있는 군 가족들이 또 교회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군 가족들도 일반 교회처럼 또 나뉘겠죠. 그 성인, 그 어른들, 그리고 뭐 학생부, 또 청년부, 주일학교 다 있고, 근데 이들이 다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밑에 군종병이 있긴 하지만 군종병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정말 1년 남짓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얘네한테 일을 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동시에 또 이제 군목단이 이런 얘기도 해요. 군목단이 이론이다 보니까 군목단이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군목단 지시로 어떤 프로젝트가 맡겨질 때도 있고 어떤 태스크 팀이 꾸려져 가지고 거기 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여단 단위로 아니면 사단 단위로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일이 겹치면은 진짜 일주일에 7일을 계속 일을 하는데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특히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업무 과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건강이 해칠 정도로. 그래서 일정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추가해 볼게요. 군종 장교로서 이제 어쨌든 뭐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분명히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제 가장 큰 역할이 필요하냐? 군 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군종 장교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건 좀 약간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사망 사고 뭐 예를 들면 자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군종 장교가 반드시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인지 아니면 일의 복잡함을 막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시신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여기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니까 귀 막아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목을 매서 죽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시신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손을 대고 건드렸다간 유가족이나 아니면 군인권 단체에서 이거 무슨 짓 한 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건드린대요. 그리고 그 현장을 군동장교가 지켜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 그 경험이 없는데 제 동기 중에도 그런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그 처리되는 과정까지 함께 지켜봐 줘야 되고 또 특히나 힘든 게 이 유가족과 그 부대 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부대의 어떤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유가족의 분노를 달래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말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족 가가지고 근데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럼 유가족 측에서 갑자기 막 이제 소송 걸면서 이건 군종장교 내부 인원도 인정했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버리면 큰일 나겠고 이제 부대 와가지고 이제 부대 사람들을 같이 압박하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이거 주임원사님이 애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도 보통은 교회 나오는 성도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중간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사람이 패닉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자살 위기 병사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그때 느꼈어요. 상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자살 위기 병사 상담하니까 제가 멘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대 내에서 그런 군종 장교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 다음 빡센 점이라면은 그게 있겠죠. 그 이사를 자주 하게 되죠. 근데 어디에 갈지 모른다는 거. 군 가족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군종 장교 쪽에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한 곳에서 2년 넘게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었는데 뭐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눈 사람이 고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아무튼 2년 넘게 한 장소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돼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아마 이사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정말 너무 힘 빠지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한테도 미안하고 한 장소에서 추억을 계속 못 만들어 주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계속 끊기고 그리고 특히나 이사도 좀 상식적인 데 가면 모르겠는데 너무 험한데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힘든 최전방 간다든가 특히나 이제 사모님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거죠. 막 예를 들면은 진짜 뭐 강원도 오지 막 산골 아니 뭐 강원도가 아니어도 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험지가 많은지 몰랐네. 뭐 경기도 쪽이어도 엄청 고립된 지역이 있어요. 딱 이사 갔는데 뭐 주변에 스타벅스가 뭐야 대형 마트를 차 타고 가려면 50분 가야 돼. 근처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군가족밖에 없어. 이제 이런 데를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험지인데 플러스 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군인들 무조건 집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군 관사가 있긴 한데 군 관사의 수량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군대 가가지고 집을 추가로 구했어요. 월세를 내고서. 그러니까 물론 그랬을 때 월세 지원비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대 복무하면서 돈을 자기가 까먹었어요. 그 옛날에 모아뒀던 돈을.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공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공군 중에 제일 험지는 백령도. 여러분 백령도 어딘지 아세요? 나는 내가 공군 들어오기 전까지 백령도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그 연평도쯤으로 생각했죠. 연평도. 그러니까 여기 강화도 있으면은 강화도 한 옆에쯤에 연평도 있고 백령도 있겠지? 여러분 지도 보세요. 백령도 딱 보잖아요. 어떤 느낌 드는 줄 알아요? 어? 이게 왜 남한이야? 백령도는요, 황해도 옆에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북한이야. 물론 역사적으로 이유가 많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데 발령 나면은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안 하고 가야지. 아, 그다음 저것도 있구나. 해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배 타라고 했대. 배 한 번 타면 최소 한 달, 길게는 7개월, 8개월, 1년 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타기 싫다고, 아, 저 좀 있으면 우리 안에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배 안 탈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딨어, 군인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거주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빡센 점은 어쨌든 군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무를 해야 돼요. 군인으로서 체력 관리. 그 1년에 한 번씩 그 체력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3km 달리기, 그리고 그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거를 매년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꽤 빡세요. 전 진짜 제가 전역할 때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좋았어요. 특히 3km 달리기는 일반적으로 못해도, 진짜 못해도 14분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14분 이후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14분 이내로 들어오면 다 괜찮다가 아니라 잘 하려면은 13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14분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문제가 안 생기는 쪽. 근데 만약에 14분 오버했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유무일으키 이런 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빡세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어떤 얘기했지만 훈련들 다 참석해야 되고, 그렇죠. 뭐 유격 있으면 유격도 같이 가야 되고, 행군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진급,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것들 막 무시해도 괜찮죠. 어차피 좀 있으면 나갈 거니까 어쩌라고 뭐 훈련하라 해도 아유 저 쉴게요 뭐 그런다고 뭐 진짜 쫓겨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진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은 별 눈치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눈치도 봐야 되고, 상급부대 눈치도 봐야 되고, 부대 지휘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선배 목사님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표창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목에 임관하면은 3년이 기본이거든요. 기본 이제 의무 복무이고, 육군하고 공군 조금 다른데 그냥 공군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원하는 경우 연장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장을 이제 2번 한 다음에는 이제 장기 심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가 되면은 더 남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5년 하고서 나가는 거죠. 장기가 되어도 보장받는 시간이 한 여기서 플러스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년인가 8년인가? 그 다음에는 또 그 진급을 해야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제가 아까 왜 공무원 연금 있다 했었잖아요. 그게 얼마큼이나 했었죠? 19년 6개월 있어야 연금을 받는데, 그러면 진급을 꽤 해야 돼요. 이때까지 살아남으려면은. 그러니까 소령으로 꽉 채워서 나와야 아마 19년 6개월 겨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19년 6개월 간당간당을 찍으면은 한 달에 받는 연금이 100만 원 초반대? 굉장히 애매해요. 또 이게 또 그 목사님들의 어떤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 목사로서 가장 애매한 나이가 40대예요. 왜냐면은 보통 부교역자를 나이를 뽑을 때,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다른 영상에도 말을 했었지만은 40세가 넘어가면 안 뽑아요. 그러니까 부교역자로 뽑힐 수 있는 커트가 40살이에요. 40살 그 전까지. 근데 만약에 요렇게 복무하면은 40살이 보통 넘거든요. 근데 40살 넘어서 전역을 했다? 그때부터는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부교역자로 안 받아줘. 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인맥이 좋거나 엄청 뭔가 뛰어난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교회에서 안 부르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개척을 하자니 너무너무 막막하고, 이 40대 초반의 목회자를 누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그런 일도 사실은 거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루트를 하냐면은 이때 전역하신 분들은 보통 유학을 가요. 그때 모아놨던 돈으로 유학 가서 차라리 학위를 좀 그럴듯하게 따 와가지고 백한 다음에 뭐 교수를 하든 뭐 담임 목회를 하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얘기지. 뭐 이거 한다고 돈이 솔직히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이 유학 학비도 얼마나 드는데. 그러니까 이때 전역하면은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막막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들 진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사모님들이 열심히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별 여러 가지 수단도 동원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개꿀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반 목회도 어떤 자리는 정말로 급여도 좋은데 일 없는 그런 목회 자리도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진짜 출근해가지고 롤 몇 판 땡기고 넷플릭스 보다 퇴근하시는 분들 진짜 저는 실제로 봤었고 또 어떤 곳은 굉장히 빡세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군목도 개꿀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사실 군목이 개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보통 좋은 뉘앙스로 말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그 꿀 빠는 애들이 뭘 알아? 무슨 목회에 대한 무슨 개념이나 있겠어? 그냥 꿀 빨면서 노는 거지. 약간 이런 식의 부정적으로 보시는 뉘앙스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안 보시면 좋겠다. 또 군목 나름대로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한두 사람을 그렇게 봤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군목 얘기 조금 더 몇 번 더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군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질문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얘기들 나중에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